안녕하세요. 김포시 늘봄라디오 일상의 스포츠를 진행하고 있는 신병렬입니다. 일상의 스포츠는 일상의 중요한 컨텐츠인 스포츠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올 한 해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토끼해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해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에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더해져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여러 아쉬움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그 속에서 발생한 이상 한파가 여전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활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체감 경기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해외여행 수요는 넘쳐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위기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에 있어 부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커지고 있음을 함께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무심히 넘기지 말고 보다 잘 살피고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보다 온기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있어 스포츠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올 한 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대형 스포츠 대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1월에는 2023 남자 핸드볼 세계선수권과 2023 남자 필드하키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 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합니다. 남자 핸드볼을 포함해 핸드볼은 과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위 종목이었지만 최근 다소 침체기에 있습니다. 다른 핸드볼 강국과 비교할 수 없는 엷은 선수층에 부족한 저변 등의 문제로 유럽세가 지배하는 핸드볼에서 다소 변방으로 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섭니다. 이번 남자 핸드볼 세계선수권 대회는 폴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최합니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비인기 종목의 굴레 속에 있지만 꾸준히 세계대회에서 그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필드하키 역시 중요한 대회에 참가합니다. 남자 필드하키 월드컵이 월드컵 필드하키 강국인 인도에서 개최되고 대표팀은 본선 참가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벨기에와 독일, 일본과 예선 한 조에 속한 대표팀은 올해 국위 종목에서 처음으로 한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하키 강국들이 대거 참가한 네이션스컵에서 4강에 오르는 등 상승세에 있는 남자 필드 하키 대표팀의 경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3월에는 야구 팬들이 기다렸던 야구의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립니다. 이 대회는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미국이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등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나서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최고의 전력으로 나섰던 야구 강국 일본과 대만도 최정예 선수들로 대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 활약 선수의 국적 규정이 크게 완화된 대회 규정을 적극 활용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선수들을 포함한
최강 전력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2006년 제1회 대회가 열렸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프로야구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2006년 대회에서 대표팀은 절대 열세라는 평가를 뒤로하고 미국과 일본, 중남미 팀들을 연파하며 4강에 올랐고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의 성과를 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과 함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선전은 우리 야구가 국제 경쟁력이 있고 누구와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이는 당시 침체기에 있었던 프로야구의 열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 대회를 기점으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표팀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회 참가국들의 선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리그의 기량이 정체되면서 예선 통과조차 하지 못하는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KBO 리그의 수준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FA 시장에서 수십억,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쉽게 나오는 등 선수들의 연봉은 크게 높아졌지만 그에 비례 선수들의 기량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초창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시작할 당시 프로야구는 8개 구단 체제로 그 체제마저도 유지하기 버거웠지만 이제는 10개 구단 체제가 됐습니다. 관중수 등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절대 의존해야 하는 마운드 그리고 부족한 수비 능력 등 경기력 곳곳에서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수들의 잇따른 일탈과 프로야구 구단들의 구단 운영상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시스템 등 질적 발전이 더딘 후진적인 리그의 모습은 한층 수준이 높아진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2020 도쿄올림픽에서 6개 나라가 출전한 야구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야구 팬들의 리그 전반에 대한 비판이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겹게 리그를 이어가는 현실에서 흥행의 또 다른 악재가 됐습니다. 2022 시즌 KBO 리그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인기를 회복하고 리그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국제 경기 성적이 뒷받침된다면 리그의 흥행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야구 팬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전력이 강해진 반면에 대표팀이 최상의 전력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성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대회 이후 대회 참가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단과 선수들의 태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못한다면 언제든 프로야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경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의 중요한 대회가 끝나고 6월에는 아시아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2023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2022 월드컵을 개최했던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애초 중국에서 개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 감염 확산 등의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개최국 선정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최권 경쟁에 나섰지만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운 카타르의 물량 공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카타르는 2022 월드컵에 이어 2023 아시안컵까지 대규모 축구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시안컵 축구에서 대한민국은 초창기 대회 우승 이후 우승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지어 최강 전력을 구축하고 나선 대회에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2023 아시안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멤버가 대부분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축구 빅 리그가 종료된 시점에 열리는 만큼 주력 선수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회에 나설 수 있기도 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조규성, 황희찬, 김민재 등 월드컵 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월드컵이 끝난 후 얼마 안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축구 팬들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물론 같은 월드컵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일본과 호주 등 16강 진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등 만만치 않은 팀들과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표팀을 4년간 이끌었던 벤투 감독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이후 후임 감독이 나서는 첫 국제대회로 새로운 감독이 팀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아시안컵 축구 이후인 7월에는 2023 여자 축구 월드컵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여자 축구 대표팀이 참가합니다. 그동안 여자 축구는 남자 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꾸준히 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선수들의 해외 리그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콜린 벨 감독이 팀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지속력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성과를 2023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보여줄 차례입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처럼 여자 축구 대표팀도 월드컵에서 선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9월에는 코로나 팬데믹 등 이유로 개최가 미뤄졌던 2022 중국 황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종합국제대회 최초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야구와 축구 등 인기 구기 종목과 세계적인 선수가 된 기초 종목 육상의 우상혁, 수영의 황선우가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 밖에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참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아시안게임 종합순위에서 일본에 밀려왔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표팀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이 올림픽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아시안게임인 만큼 대회 기간 국민들의 기쁨이 커질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으로 기억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나서는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여자 핸드볼은 한때 올림픽에서 확실한 메달 종목으로 각광받았지만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꾸준히 세미프로 리그를 이어가며 선수들이 기량을 발전을 도모했고 해외 진출도 이루어지면서 기량이 발전했습니다. 최근 18세 이하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대 교체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영 파워가 더해진 여자 핸드볼 대표팀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에도 스포츠는 계속됩니다. 202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변화하면서 각종 야외 활동과 이벤트, 행사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스포츠 역시 코로나의 무거운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각종 스포츠 이벤트가 제한 사항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되지 못한 대회 외에도 많은 종목들의 국내외 대회가 열리고 선수들의 노력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종목에 관계없이 선수들의 노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에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국제 대회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 신동열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